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폭등입니다. 자,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2.5%가 나왔습니다. 대단한 수치입니다. 집권 3년 차에 52.5%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습니다. 아마 전 세계 역사에도 찾아보려면 드물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30% 지지율 정도밖에 안 나왔었죠. 그런데 언론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국정을 수행하기에는 충분히 견고한 지지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다가 서서히 내려갑니다. 하지만 4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죠. 그런데 언론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떨어진 폭으로 얘기를 합니다. 5%포인트 하락, 지지율 하락, 충격, 이렇게 보도를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문재인 대통령을 흠집내고 싶어하는 이 다수의 언론들과 싸워가면서 만들어 놓은 지지율, 이게 지금 52.5%가 나온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동안에 이 적폐 언론들과 이 적폐 세력들과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든 흠집내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죠. 그런 와중에서도 이런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너무 많이 높아졌다. 이제 언론들의 장난질에 흔들리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나라입니다. 제 뒤에 이 배경으로 쓰고 있는 이 사진은 박근혜 탄핵 광화문 촛불 시위 장면입니다. 광화문을 가득 메운 국민들이 그 어떤 폭력도 쓰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나라의 잘못된 대통령을 끄집어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를 깨기 위한 많은 피를 흘렸죠. 탄압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주 더디게 성장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박근혜 탄핵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게임으로 치면 갑자기 경험치 부스트 이벤트를 한번 한 거예요.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한 방에 쫙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움직이고 주장을 하니 세상이 바뀌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폭력 시위를 하지 않아도 촛불을 들고 외치기만 해도 우리가 움직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경험을 대한민국 국민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냈죠. 자, 임기 3년 동안 어땠습니까? 잘한 일 칭찬 들은 적 있나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문재인 때문에 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 왜? 최저임금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어렵다. 왜? 문재인이 중국 눈치를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든 문재인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답니다. 복지 정책을 쓰려고 하면 베네수엘라 꼴 된다, 난리 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내기에 몰두했었죠. 이 적폐 세력들이 말이죠. 자,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합니다. 의료용품 좀 지원해 달라.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먼저 손을 내밉니다. 도와달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만약에 MB 박근혜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언론들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마 그 당시의 대통령 MB나 박근혜였다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다음에 위인으로 칭송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바뀌었다. 이제 미국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나라를 만들었다. 국격 돋는다. 국뽕에 취한다. 뭐 난리가 났겠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에 시찰을 갑니다. 하루에 몇 개를 생산할 수 있는가? 13만 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 하루에 한 3만 개 정도를 국내에서 사용을 하고 10만 개는 수출을 할 수 있다라는 계산을 얻고 나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진단 키트를 사고 싶어서 줄 서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언론들 어떻게 보도하고 있죠? 드라이합니다. 칭찬하는 사람 없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인데도 아무도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MB랑 박근혜를 물고 빨고 할 때는 참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잘하더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는 참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안 해요. 해외에서는 한국이 잘한다 난리 나는데 국내에서는 못하는 거를 억지로 찾아서 기사를 씁니다. 참 대단하죠. 열린민주당에서는 최강욱 후보인가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들고 나옵니다. 이거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함부로 기레기들 장난치지 못하게 하려면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펜 때 한번 잘못 굴리면 신문사 언론사 그냥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지들이 왕인 줄 알거든요. 언론사들 정부는 임기가 있지만 우리는 임기가 없어. 밤의 대통령 뭐 이런 얘기들 듣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52.5% 지지율이라니 자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그렇게 공격했고 우리가 그렇게 흔들어댔는데 조국 전 장관을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갔고 그 가족을 완전히 사기 집단으로 매도를 했고 언론과 검찰이 그렇게 공격을 했고 지금도 언론에서는 이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민양 잠만 잤다 더라 이런 자극적인 기사만 쏟아내고 이렇게 공격했는데 52.5%가 말이 돼? 3년 차가? 대한민국 적폐 언론들 영향력이 그만큼 빠졌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훨씬 더 똑똑해졌다는 뜻이에요. 기레기들의 농간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탄핵을 경험한 이후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은 정말 많이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싶어요. 자, 리얼미터 홈페이지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2020년 3월 4주차 주중 집계입니다. 52.5% 긍정, 44.1% 부정. 정말 많은 언론들이 물고 뜯고 씹고 핥히고 했지만 해외에서 쏟아지는 문재인 정부의 이번 대응의 극찬 때문에 국민들이 알아챌 수밖에 없었다. 이 적폐 언론들의 공격이 먹히지 않을 만큼 해외 외신에서 쏟아지는 이 호평 찬사가 이번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정당 지지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5%, 미래통합당이 29.8%, 정의당이 4.7%. 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상승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많이 빠졌군요. 정의당이 소폭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죠. 바로 이 비례정당 지지율. 자, 비례정당 지지율 한번 볼까요? 자, 비례정당 투표는 그래프는 나와 있지 않네요. 더불어시민당이 28.9%, 미래한국당이 28%, 열린민주당이 11.6%로 대비를 합니다. 정의당이 5.4%, 국민의당 4.9, 친박신당 2.7, 민생당 2.4, 공화당 2.0, 민중당 1.3, 무당층이 10.5. 자, 여기서 분석이 민주당 지지층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으로 크게 갈리며 정의당으로는 일부만
지지를 했다. 미래한국당은 보수층과 60세 이상에서 하락을 주도했다. 정의당 정당 지지도와 엇갈린 흐름 보이며 충성도 양 정당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 열린민주당이 11.6%로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첫 번째 데뷔를 했는데 이 지표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아직 제대로 된 홍보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10%가 넘는 득표율 엄청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선긋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더불어시민당을 찍어줘야 된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열린민주당은 아예 다른 정당이다. 참칭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건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스탠스라고 봅니다. 어차피 같은 편이에요. 열린민주당은 공격수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름으로 하기 힘든 일들을 아마 해줄 겁니다. 싸워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열린민주당이 아마 담당을 할 거예요.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몸살이는 경우가 많죠.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정당을 표방해야 되고 중도까지 아우르는 뭐 이런 것들을 표방해야 되기 때문에 세게 가기 어려운 것, 뭐 그런 처지에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격당할 때 누군가는 앞장서서 막아줘야 되거든요. 공격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열린민주당이 해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열린민주당이 11.6%로 데뷔를 하네요. 우리 손고모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너무 놀랍다. 이 정도의 지지율이 나올 줄은 몰랐다. 12명 정도 당선이 아니라 19명 전부 다 당선시킬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손고모님의 자신감에는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아직 제대로 된 이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 스타트면 20% 이상 넘길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전략이 숨어있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열린민주당의 이 선거운동 기발할 것 같습니다. 손고모님이 워낙에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하는 분 아닙니까? 자, 그리고 툭툭 나오는 이런 정책들, 언론에게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 자, 이런 얘기들 열린민주당에서 나오잖아요. 황희석 후보의 검찰 쿠데타 세력 리스트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 국민들이 답답한 거를 뻥뻥 뚫어주는 것은 확실히 열린민주당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둘 다 좋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저는 둘 다 좋습니다. 어디를 찍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평가 긍정평가 52.5%. 정말 뿌듯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자, 전 세계에서 이제 한국이 가장 안전하다고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미에 문재인 정부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 한국이 안전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한국인들, 뭐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 다 받아줘야죠. 그런데 이민자들도 같이 들어와요. 거기가 불안해서. 자, 우리가 그런 이민자들이나 이 국적이 한국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검사 비용을 청구했으면 좋겠다. 좀 얄밉잖아요. 한국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겠다라고 선택을 했으면 뭐 그건 좋은데 거기가 불안하고 한국이 안전할 것 같으니 한국에 온다?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비용은 좀 청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우리 세금으로 진단해주고 치료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이지 한민족을 위한 정부는 아니다. 이것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지막 제안 이런 거 한번 해봅니다. 너무 얄미워서 그래요.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